요즘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입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인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는 대학 평가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대학가는 시끄럽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올해 초 대학은 곳곳이 시끄러웠습니다. 있던 학과를 없애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런 혼란을 감수하면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 때문입니다. 여러 평가 항목이 있지만 특히 자발적 인원 감축 노력이 돋보이면 점수를 잘 받아 정부 돈 받아가며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대학 평가를 받으면 재정 지원이 끊기고 좋지 않은 학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A, B, C, D 이렇게 5개로 나누고는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 이하를 다시 3개로 나눴습니다. D 플러스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모두 16개. 이들은 신규 사업을 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D 마이너스 등급은 상지대와 청주대 등 10곳, 평생 교육시설 유도 대상인 2등급은 서남대와 한중대학이 포함됐습니다. D등급 대학 중에서 그래도 잘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등화된 재정 지원 그런 조치, 제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전문대 34개 학교도 부실대학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평가 등급에 따라 3에서 15%까지 또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줄일 만큼 줄였는데 이런 성적표를 주면 학교 경영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D등급 평가에 항의해 국립대학교인 강원대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비록 우리 대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완화된 그런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대도 D등급 평가에 반발해 보직 교수 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평가에 대한 대학의 반발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심한 겁니다. 양과 질을 모두 따진 가장 공정한 평가였다는 교육부의 자평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학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한 학교 통폐합 진통, 평가, 대학 반발로 이어지는 대학 구조개혁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YTN 이승훈입니다.